예. 그런 상황이.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작년에 연세가 막, 예? 94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냥. 예, 반갑습니다. 교환입니다. 자, 주말에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일단 뭐 빅테크가 계속 지수를 지금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고, 특이점은 이제 다우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2%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그동안 바닥권에서만 계속 3개월 넘게 맴돌았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3.5% 급등이 나왔죠. 예,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장한테는 러셀 2000 지수가 움직여줘야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코스피하고 러셀 2000 지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이제 반도체가 국내에서 강세여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지난 주말 기준에서 2600까지 일단 치고 올라갔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그 전에는 러셀 2000 지수, 코스피 지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아무튼 러셀 2000 지수가 그 바닥을 찍고 지금 이 중간 트렌드까지 일단 돌파를 장대 양봉을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령 뭐 더 치고 못 간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크게 또 이제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미국 시장이 급등 배경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라면, 그 5월 달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가 19만 명이었는데 33만 9천 명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고용은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많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반등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 이렇게 반등이 못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고용자 수도 증가를 했고 임금 상승률도 4.4를 기록하며 증가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고용자 일자리 수가 증가했어도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더 꺾이는 게 아니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연준의 금리 예측 확률을 보게 되면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인상 쪽이 높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또 바뀌었죠. 동결적으로 뭐 74.7% 우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술적으로 볼까요? 자, 나스닥이 이제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가 또 이제 일주일 내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갔는데, 다시 지금 변화가 좀 생겼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다우지수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여기 딱이 맥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날 무조건 다우지수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 작년 그 저점이죠. 예, 작년 그 9월달, 10월달 저점 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예, 저점 주고 3월달 저점 주고 이번에 요 트렌드 하단에서, 예, 다우가 급반등이 나온 거죠. 예, 2%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라인만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소 이제 변동성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를 좀 그려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우가 나스닥 대비해서 금요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얘기는 이제 업종별, 종목별 미국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주말에 필라델피아, 그동안 이제 강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1% 하락이 나왔죠. 예, 하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약보합선을 일단 마감했고요. 예, 근데 이제 반면에 그동안 이제 미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에 캐터필러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 당시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은 하단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금에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업종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예, 뭐 빅테크가 움직인다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 눌림 주고 다른 경기 민감 눌림 주고, 또 얘네들이 이제 움직인다고 빅테크 또 이제 눌림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중장비 전 세계 1위 업체 아니겠습니까? 3월 초에 지역은행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을
예측을 하며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 그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한 두 달 넘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8%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일단 바닥을 하긴 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나이키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3M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한 거의 장중에 한 10% 이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M도 1월 달부터 빅테크 움직일 때 예, 반대로 계속 빠졌죠. 캐터필라하고 다 동일하게 뭐 저 그다음에 뭐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좀 생기더라. 이런 변화가.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빅테크는 조금 이제 한 템포 누를 가능성도 높고 그동안 그 1월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계속 밀었던 이런 그 뭐 중장비라든지 건설 기계 그다음에 음식료 뭐 소매 판매 업체들 소위 경기 민감 관련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미국처럼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 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공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방에서 예, 고점 돌파하고 나면 항상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이런 식으로 눌림을 준다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FM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D램 3위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이 직전 고점까지 깨고 이렇게 음봉으로 밀어 쓴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예,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005930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주가 이거 저항을 완전히 돌파를 못했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7만 원 아래까지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라인에서 한번 보시고요. 000660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예, 그래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초반 정도, 요 두 번째 갭 정도, 그죠? 예, 얘네들이 많이 눌림을 준다 그러면 다른 그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뭐 AI 반도체, 칩 관련 종목군들 아니면 뭐 장비 업체, 뭐 소재 업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눌림을 줬을 때 뭐 21선이라든지 아니면 61선 언저리에서 기다렸다가 공략하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저런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우리 시장도 그동안 못 올랐던 그 반도체라든지 그 성장률을 한테 뭐 눌림을 주고 뭐 철강이나 그죠? 뭐 건설, 기계, 장비 이들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요거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입니다. 예,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주봉인데 그동안 빅테크는 실질적으로 그 1월 달 저점 주고 1월 달에는 나스닥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했어요. 빅테크보다도 기술주보다도.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빅테크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간 거죠. 이게 5개월 동안. 예, 그때 나스닥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작년에 그 6월 달에 저점 주고 예, 조정은 중국에 이제 굴곡 이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추세 지지점도 안 깨고 다시 한번 터닝 나오고 그다음에 3월 달도 밀렸습니다만은 요 추세 지지선 안 깨고 여기서 지금 터닝 나왔었죠. 그러면서 재작년 2021년도 고점과 예, 고점 그 추세 저항에서 얻어맞고 지금 더 이상 어디 갈 자리가 없습니다. 갈 자리가.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 거의 포바닥이죠. 예? 예. 예, 바닥이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만약 이 트렌드를 돌파한다. 제약바이오가. 예, 그러면은 작년 2021년도 고점부터 이어오는 이 저항선을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쪽에서 나왔던 자금이 또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흐름이 우리 시장도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점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죠. 뭐 코스피라든지 제약업종, 뭐 코스닥의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꾸준하게 좀 저점에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예, 거래 회전율 보시면 거래 회전율이 지난번에 저점 주고 나서 요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지난주 뭐 초반까지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 회전율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거래 회전율 자체가 저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 쪽으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5월 달에 3월 달, 4월 달 6조 가까이 매수하다가 5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00억인가요? 뭐 900억 정도밖에 매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겁먹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거래 회전율 자체도 저점을 하긴 했기 때문에 이 회전율이 일단 늘어난다는 얘기는 종목별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도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거래 회전율이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늘어나는 건 추이여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잠깐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끌고 올라가면서, 자, 지금 왼쪽이 이제 코스피입니다. 종합지수 차트죠. 예, 2600을 금요일날 종가격으로 장을 했죠. 직전 고점 완벽하게 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거래는 안 나왔어요. 이게 약간 흠이죠. 원래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는 거래 이렇게 증가하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래가 안 나오면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형주죠. 예, 대형주가 끌고 올라간 거,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죠? 네. 반해서 이제 그 중형주 같아서 어떻습니까? 중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 대비해 가지고 완전 지금 5월 달, 4월 달, 4월 19일 고점 주고 나서 급락 나오고, 지금 거의 한 달을 넘게 지금 바닥에서 행보입니다. 그때 대형주가 이제 지수만 끌고 올라간 것이죠. 근데 미국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우 지수하고 러시아 2000 지수가 나스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대형주는 조금 한 템포 늘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주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중형주 같은 경우는 뭐 철강, 조선, 건설, 기계, 장비, 음식료,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많이 지금 포진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 전체 차트 분석을 이제 해드리자면, 요거죠. 우선은 지금 추세, 그러니까 2600, 자 한번 보시죠. 요 고점이다 그러면 2630 정도, 30에서 50 조금 올라간다. 예? 거기가 이제 이 트렌드 상단이에요. 이런 구도로 지금 움직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매물벽이 2650이 기술적으로는, 예, 여기 이제 상단 저항이면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2월 달이죠.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여기서 저점을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물이 좀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요 자리가. 예, 여기가 이제 2650, 그러니까 2630에서 2650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돌파를 만약에 주중에 한다 그러면 돌파했다가 거기서 한번 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2650 전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또 이제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도 한번 늘림 줄 때, 예? 따라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늘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는 것이 저 안전하고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중에 2650까지 돌파해 버린다, 주 초반에. 예, 그러면 여러분께서 오히려 따라간 데보다도 현금화를 좀 못하신 분들은 조금 그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놨다가 주 중반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공략하는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요건 제가 뭐 오후에 이제 공개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 그나마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죠.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금요일 날 이 하락 트렌드를 살짝 벗겼거든요. 예, 벗겼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구도입니다. 예, 여기서 터닝 나오고 나서 금요일 날이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4월 달 고점과 그동안 이제 이어져 왔던 이 하락 트렌드 벗겼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가다 보면 885, 항상 직전 고점의 오른쪽 어깨 라인. 예? 예, 이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만약 간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코스닥이 한 880 그 윗선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아까 거래소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그 전에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를 못하신 분들은 일부는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주 초반에 나온다 그러면 현금을 좀 더 확보를 해놨다가 주 중반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이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자, 미국 시장, 예,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주말에 무려 3.5% 급등이 나오면서 중기 추세선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빅테크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계속 3개월 넘게 조정이 나왔던 바닥권에 있던 뭐 경기 민감 섹터 종목에서 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거래 회전율이 예, 저점을 일단 확인하고, 물론 이제 거래 회전율이 다시 한번 또 지난 4월달 고점을 바로 돌파하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또 거래 회전율이 주 중반 이후에 또 다시 꺾인다 그러면 종목별 상승 탄력도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일단 접근하는데, 좌우지간 지난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일단 거래 회전율이 이제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종목별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신규는 예, 주 중반 아니면 이번 주 후반까지 눌림목 구간에서 일단 보시고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뭐 철강, 건설, 기계, 장비, 조선 뭐 이런 쪽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보자. 제약바이오 포함해 가지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추가적인 자세한 전략은 우선은 제가 시장을 좀 보고 오후 3시 40분에 매일 제가 또 이제 공개방 진행하니까요. 예, 거기서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후 3시 40분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연세가 막 94세 되신 어르신께서 그냥